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하인쌤입니다. 학원에서 진행 중인 7, 8월 과정 확인 문제 6회차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확인 문제는 네이버 밴드에 매주 1회씩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면 바로 합격합니다. 이 시간에 유동적 모여부터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토지거래 허가구용 토지라면 사전 허가를 먼저 받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 이 정상적인 건 중개사법 시간을 공부하고, 허가구역인데 허가를 안 받고 매매했습니다. 이게 비정상이죠. 이걸 민법 시간에 공부합니다. 지금 허가를 넘는데 나중에는 허가를 받기로 했어요. 이때 유동적 모유가 되고, 반대로 우리 영원히 허가 따위 받지 말자, 허가를 잠탈하거나 배제하기로 했다면 그때 확정적 모유가 됩니다. 자, 그럼 허가구역 토지인데 매매를 허가 없이 했습니다. 일단 무효죠.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행위실효 소급해서 이때부터 유효로 바뀝니다. 그럼 이건 처음에 무효였지만 확정 무효가 아니라 유효로 바뀔 가능성이 있었죠. 이 상태를 유동적 무효 또는 불확정적 무효랍니다. 그럼 유동적 무효는 낱말을 나눠요. 자, 그럼 유동적이란 허가를 전제했습니까? 허가를 잠탈 배제했습니까? 허가를 전제로 했죠. 즉 허가를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동적이란 허가 협력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단 무효란 물권적, 채권적, 즉 계약상 아무 효력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하 판례 볼 때 허가 쪽에 넣으면 무조건 있다 된다 하시면 되고, 계약 내용이 넣으면 무조건 없다 안 된다 하세요. 그럼 허가 쪽입니다. 허가 협력하지 않으면 허가 협력하라고 서로서 구할 수 있고, 협력 안에서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그 손해액을 배상 약정도 유효 가능합니다. 이 허가 쪽은 뭐든지 다 있다 하시면 되는데, 딱 하나, 허가 협력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는 못합니다. 이거 하나만 주의하세요. 그러니까 해제는 주된 의무 불이행할 때 하는 거죠. 여기 허가구역이라도 지금 법률행위가 매매입니다. 그럼 매매의 주된 의무가 뭐죠? 돈 주고 등기하는 거죠. 그걸 안 할 때 해지합니다. 허가 협력 의무는 부수적 의무예요. 부수적 의무라 해지는 못하고 대신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무효락 계약상 아무 효력 없죠. 따라서 돈 달라고 이행 청구할 수 없고, 이행 청구 못하니까 채무불이행이 나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손해배상이나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가협력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계약 내용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음 위아래 둘 다 해제는 못하죠. 이 해제는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법정해제를 못하는 겁니다. 법정해제 못하는 거죠. 단 이와 별개로 유동적 모여이더라도 이행착소 전이라면 계약금 해제는 할 수 있습니다. 두 개 잘 비교하세요. 그 다음 유동적 모유에서는 허가받을 국리, 허가 협력해야 되죠. 따라서 계약금 줬다 해서 아직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확정 모유가 됐을 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허가 쪽과 계약 내용 잘 나누세요.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처음부터 토지 거래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인 경우에 이거 확정적 모유 맞죠? 허가를 전제하지 않았죠? 2번. 정지조건 후 토지 거래 계약이 허가 전의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됐네요. 그러면 효력이 생길 수가 없죠? 따라서 무효 확정된다. 맞습니다. 3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관에서 최종 매수인이 자신과 최초 매도인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자신 최종 매수인이죠.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로받았다면 그러한 최종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건 무효입니다. 한마디로 중간 생략 등기했죠. 자, 그러니까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 유효인데 예외적으로 여기처럼 허가구역에서는 예외적 무효가 됩니다. X입니다. 4번. 거래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 과정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으나, 그러니까 사설을 끊어서 맞았습니다. 근데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한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해서 그 협력 의무 이행을 소송으로서 구할 수 있다 그랬죠?
소구할 수 있습니다. 뒷부분이 틀렸습니다. 5번 토지 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모의 상태에서도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였음을 이유로 무효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죠. 그러니까 유동적 무효이더라도 다른 무효 취소 사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칼로 강박이 있다면 당연히 취소해야겠죠. 6번 허가받기 전에 유동적 모의 상태에서는 거래 당사자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해지 X 그리고 채무불이행 계약 내용을 이유로 손해배상 X 둘 다 할 수 없습니다. 허가 쪽이 아니죠. 지금 6번은 계약 쪽입니다. 7번 토지 거래가 받지 않아 유동적 모의 상태인 매매계약이 있어서 당사자 사이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다죠. 유동적 무효이더라도 계약금 해지는 할 수 있습니다. 8번 유동적 무효인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된 경우 그에 관한 규칙 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그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잖아요. 무효는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죠. 따라서 주장하는 것은 신의 성실 원칙에 반하지 않아요. 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비조 허용되지 않는다 틀렸죠. 가능합니다. 9번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은 허가받기 전에 계약 이행 청구할 수 없다죠. 계약적이라 할 수 없답니다. 계약 내용 쪽이죠. 허가 쪽이 아닙니다. 10번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서는 협력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할 수 없다 해서 맞았죠. 그러니까 협력 의무 허가 쪽인데 허가 쪽에서는 다 있다지만 여기 해지만 할 수 없다 였죠. 11번 토지 거래가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라면 이미 지급한 계약금에 대해서 아직 부당이득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확정 무효가 바뀌었을 때 가능합니다. 12번은 지문 익힙니다. 허가 쪽인가 계약 내용 쪽인가 잘 비교하세요. 12번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매매계약에 대해서 허가 신청에 대한 협력 의무 허가 쪽이네요. 허가 쪽이죠? 그럼 다 있다.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그 매매계약을 일방적 처리함으로써 매도인이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매수인은 협력이죠. 이 협력 의무 불이행과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배상을 필요 있습니다. 허가 쪽이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배상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유동적 무효를 공부했습니다. 이제 취소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일부 취소가 있는데 자 137조가 일부 무효죠.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면 원칙 전부 무효인데 유효와 무효 부분을 분할 가능하고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나머지만이라도 유효로 했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있을 때 그땐 예외적 나머지 유효 이게 일부 무효인데 자 일부 취소와 일부 불능은 법조문이 없거든요. 법조문이 없어서 일부 무효 137조를 유추 적용합니다. 그래서 법률행위에 일부의 취소 사유가 있으면 원칙 전부 취소고 법률행위 일부가 불능이면 원칙 전부 불능입니다. 이렇게 137조를 유추합니다. 그럼 일부 취소 가능하려면 분할 가능하고 가상적 의사가 있어야 돼요. 이때 일부 취소 가능합니다. 그럼 일부 취소에 관한 판례가 있는데 아직 우리 중개사 시험에 안 나왔는데 다른 민법 시험에 나왔습니다. 갑소의 상가 건물이 3층에 있어요. 우리 임차인으로서 임차인이 식당하는데 임차인이 병에게 임차권도 양도하고 식당에 관한 권리금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임차권 양도 계약과 권리금 계약은 서로 별개입니다. 별개지만 여러분 같으면 둘 다 하거나 둘 다 안 하겠죠. 둘 중에 하나만 할까요? 임차권 양도만 하고 권리금 계약 체결하지 않을까요? 그럼 식당은 어떻게 해요? 보통은 임차권 양도도 하고 을은 권리금 받고 나가겠죠. 권리금 계약도 같이 할 겁니다. 같이 하거나 둘 다 안 하겠죠. 그게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건 서로 별개의 계약이더라도 이 두 가지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적 행위였다면 어느 하나만 일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일반적이란 말입니다. 다음 13번. 하나의 법률행위 일부분에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 동남처요. 가분적이고 분할 가능하죠. 다음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상적 의사 동남처요. 이게 있는 경우에 일부 취소 가능하다고 아까 137조를 유추합니다. 그 예가 14번. 임차권 양도계약과 권리금계약이 결합하여 경제적 사실적 일체로 행해진 경우 그 권리금 계약 부분에만 취소 사유가 존재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금 계약 부분만 따로 떼어서 취소할 수 없다 그랬죠? 이 경우는 일부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15번. 당사자 쌍방이 각각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의사표시하였다면 그 다음 가로쳐 보세요. 그 취소 사유가 없는 경우 가로쳐요. 즉 취소 사유가 네 가지죠. 재착사강,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 이외에 없어요. 그럼 당사자가 각각 취소 의사표시했죠. 근데 취소 사유가 없어요. 재착사강 없습니다. 그럼 절대 취소 안 됩니다. 취소 사유, 재착사강 딱 네 가지예요. 그러니까 약정 취소 없어요. 약정 해제, 합의 해제이지만 약정 취소 없습니다. 그럼 이건 취소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 법률의 효력은 취소되지 않아서 상실되지 않았습니다. 얘들은 약정 해제나 합의 해제를 해야 돼요. 뭐 합의 취소 그런 거 있을 것 같지만 없습니다. 취소 사유는 재착사강 딱 네 가지입니다. 자, 16번은 이미 취소된 법률행위는 가로쳐 보세요.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 가로 추인 요건과 효력을 추인할 수 있다죠. 위쪽 상단에서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취소했죠. 그럼 서급의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되니까 이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할 수 없지만 무효를 그대로 대입하면 무효행위 추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되죠. 16번은 X입니다. 17번 민법 146조에 정한 취소권 동남자요. 이건 형성권이죠. 그럼 형성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 동남자요. 맞습니다. 제척기간으로서 제척기간이 도과인지 여부는 당사자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조사해서 고려할 수 있습니다. X가 됩니다. 18번 조건기한 갑니다.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에서 무효일 경우 첫 계약을 조건으로 했어요. 그때는 그 조건만 분리해서 무효로 할 수 없다죠.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19번 마찬가지예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없다죠.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20번은 첫 계약 나왔죠. 그럼 첫 계약 시작합니까? 끝냅니까? 첫 계약을 시작해요? 끝내요? 자, 부적관계 종료를 해제의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그랬죠. 그럼 첫 계약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제 조건이 나오면 효력 소멸 조건이죠. 그럼 여기서 법률행위가 증여죠. 그럼 증여 효력이 소멸하는 거라 줬다가 다시 내놔 그 말입니다. 다시 내놔로 빨리 바꿔요. 그럼 첩을 꼬시려고 오늘 증여하는 거죠? 근데 증여하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제일 앞으로 너랑 나랑 부척관계 종료되면 다시 내놔 그랬죠. 그럼 첫 계약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무효예요. 근데 그 뒤에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맞았어요. 증여계약 자체,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18번 예시가 20번입니다. 18번 그 예시가 20번이에요. 20번에서 조건만 무효 틀리고 증여계약,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되는 거죠. 21번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는데 다른 민법시험에 나왔습니다. 조건 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상대방이 모르겠죠. 그래서 법률행위 동기에 불과할 뿐이고 즉 내 마음속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만으로 법률행위 조건이 되는 건 아니다. 맞았습니다. 당연히 조건 의사도 있고
외부에 표시해야 상대방이 알겠죠. 22와 23은 말이 바뀌어 틀렸습니다. 22번 어떠한 법률행위가 정지적 근무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다음 권리 취득한 자가 아니라 법률 효과 발생을 다투려는 자입니다. X. 23번과 바뀌었어요. 23번 정지적 근무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그게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입니다. 두 개가 말이 바뀌어 틀렸습니다. 같이 묶어 비교하세요. X가 됩니다. 다음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으로 추정합니다. 이걸 그냥 외웁니다. 내가 아는 형이 기한이 형 있어요. 기한이 형 끝납니다. 기한이 형 정지적 근무 X 기한이 형 근데 성적이 좋아요. 기한이 형 성적이 좋아요. 다음 기한이 관한 판례가 중요한 게 있죠. 갑에게 X 부동산을 을과 임대차 했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지급했죠. 근데 기간이 끝나면 갑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는데 이걸 제3자에게 다시 임대차에서 그 자에게 받은 보증금을 을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근데 제3자에게 임대차한다는 사실이 발생될 게 아직 불확정적이거든요. 평생 임대 안 될 수 있죠. 이렇게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할 때를 보증금을 반환하는 이행 기한으로 정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임대차가 했습니다. 임대차 했어요. 그럼 그날 을에게 보증금 줄 기한이 됐죠. 근데 만약에 저 X부동산이 불타 없어져 버려서 제3자에게 임대차 하는 게 그 사실 발생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럼 어차피 임대차 할 수 없으니까 그날 바로 을에게 보증금 줄 기한이 도래합니다. 둘 다 기한이 도래요. 그래서 시험은 당연히 불가능한 때를 내겠죠. 24번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한이 형이죠? 기한이 형, 성격이 좋아요. X. 25번 불확정한 사실 발생 시기를 이행 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 발생이 불가능에 도움쳐요.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이행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랬죠? X가 됩니다. 주간민법은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되고 지금 기출된 판례를 OX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